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언제쯤이면 이 사람 얘기 좀 안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바로 이준석 얘기인데요. 전당대회 참패 후 한동안 잠잠했던 이준석이 또 입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준석 리스크에 빠지는 게 아닌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나온 이준석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도대체 얘가 어떤 정신세계에 빠져 있는지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준석이 오늘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준석은 저를 건들지 않는다면 현 지역구인 노원구 병에 출마하겠다며 변수가 생기면 그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일종의 당에 대한 협박성 발언이라 할 수 있는데 다음 총선에서 이준석 본인을 노원구 병에 공천 주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뭔가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한데 이준석의 오파는 무엇인지 잠시 후 따져보도록 하고 해당 인터뷰에서 이준석은 자신만의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이준석은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대구 시민들 입장에선 대구를 대표할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대구 출마설은 저에 대한 갈망이라고 본다면서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신 것도 대구 시민들의 대표 정치인에 대한 갈망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들먹인 이준석은 이재호 전 의원의 사례도 함께 들었는데요. 이준석은 제가 비대위원 처음 할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이재호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난리쳤다. 그런데 이재호 의원의 지역구 은평을에 나갈 사람도 없고 당원들도 반발했다. 결국 무소속으로 이재호 전 의원이 당선됐다며 저는 정치적으로 최적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 정당에 속되어 있는 정치인이 당의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례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의 성패는 여러 가지가 기준이 되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명분이죠. 실례로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공천 낙사를 당한 친박 인사들은 친박연대라는 것을 만들어 선거에 출마했고 여기에 가슴이 찢어진다, 살아서 돌아오라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말이 민심을 파고들어 대거 당선됐습니다. 친이의 친박에 대한 공천 학살이 명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한 정당에 속되어 있는 정치인이 무소속 출마를 하려면 명분이 중요한데 홍준표 현 대구시장의 경우도 오랜 시간 동안 당을 지켜온 중진이 당이 공천한 후보가 있는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건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이 또한 나름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남 양산을 지역에 홍준표를 빼고 경선을 통해 나동현 전 양산시장, 박인, 이장권 경남도의원 중 한 명을 최종 후보로 결정하기로 한 게 홍 시장이 반발했던 이유였죠. 또 오늘 이준석이 거론한 이재호 전 의원의 경우도 친박에 대한 공천 학살의 반사효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도대체 무슨 명분이 있다는 것인지 인지도만 믿고 뭔가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준석은 마이너스 3선입니다. 이준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을 떠나 선거 자체로만 본다면 한 지역에서 3번 출마에 모두 낙선한 인물에게 또 공천을 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미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물론 한 지역에서 3번씩이나 낙선하고 또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례를 들어 유감입니다만 부산광역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이 있습니다. 북구 강서구갑 지역구의 전재수 의원, 사구갑 지역구의 최인호 의원, 남고을 지역구의 박재호 의원이 있는데 이 3명의 의원 모두 민주당에 있어 험지라 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에 출마했고 또 3번의 낙선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명 모두 2016년 20대 총선에서 첫 당선의 감격을 맛봤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재선까지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참고로 1990년 3당 합당 이후 부산에서 재선 이상에 성공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단 4명뿐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21대 총선이 끝나고 부산의 민주당 출신 재선 의원이 3명이나 나왔다는 소식에 그 지역에 사는 지인분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이들이 낙선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역에 공을 들여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영 쪽에서는 이런 케이스로 이정현 전 의원을 꼽곤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정현 전 의원의 경우 삼전 사기의 뚝심으로 보수정당 출신으로는 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호남의 당선 깃발을 꽂았습니다. 당시 이정현 후보가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호남의 문을 처음 두드린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때부터였으니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지역에 공을 들인 노력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은 노원구 병에서 마이너스 3서를 하는 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고 무슨 공을 들여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 본인은 이 지역이 험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높은 벽인 영남,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호남만큼 노원구 병, 여기가 험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은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세대포이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절대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60대 이상 노년층과 문재인 정부의 불만이 많은 20대, 그중에서도 소위 2대남들을 포섭하여 문재인 정부 지지 성향이 강한 40, 50 세대들을 포위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었죠. 즉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가 아닌 특정 세대들 간 분열을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는데, 선거에서 이렇게 대놓고 갈라치기를 표방하는 자는 저는 여태껏 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저마다의 선거 전략은 있겠지만 이렇게 아예 대놓고 갈라치기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준석이 이따위 짓거리를 하는 것은 정치를 잘못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준석은 정치를 가슴이 아닌 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려면 일단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태도, 그 말에 공감하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이준석은 그런 측면에서 이미 글러먹었습니다. 정치를 늘 그따위로 해왔고 지금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으니 노원구 시민들이 그를 외면했던 것이고 당대표 출신이 당원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아군이 아닌 적 취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원구에 공천을 주지 않으면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처발상 또한 노원구 시민들을 홀대하는 것이고 대구 시민들을 얕잡아 보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준석의 얄팍한 머리로 하는 정치와 가볍게 그지없는 말들을 듣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성상납 무고건과 관련한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